오늘 소개할 기업은 딱 잘라서 정의하긴 어렵습니다. 정보보안 기업, 데이터 분석 플랫폼, 아니면 AI 시대 인프라 공급자? 팔란티어. 이름은 익숙하지만 그 정체는 모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회사는 자신들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지도 광고로 시장을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더 궁금해집니다. 팔란티어는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정말로 AI 시대 핵심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회사에 투자해도 괜찮은 걸까? 저 역시 팔란티어의 기술을 100% 이해한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걸어온 길과 창업자들의 철학, 그리고 최근 실적과 기술 진화를 통해 지금 어떤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지를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기술은 복잡하고 개념은 추상적이지만 하나씩 따라가 보면 명확한 흐름이 보입니다. 이 영상은 팔란티어라는 기업의 기술을 완벽히 분석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다만 이 기업을 이해하려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그들의 역사, 기술 전략, 실적 그리고 태도를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팔란티어는 2003년 피터 틸과 알렉스 카프에 의해 설립됩니다. 출발점은 9.11 테러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중요한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분석력은 부족했죠. 팔란티어는 바로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사람이 놓치는 패턴을 시스템이 잡아내자. 당시로선 상당히 선진적인 발상이었고 CIA는 초기 투자자이자 첫 고객이었습니다. 이후 국방부, FBI, NSA 등 미국 정부 기관 대부분이 팔란티어의 고객이 되었죠. 보통의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민간에서 출발해 정부로 확장했다면 팔란티어는 그 반대였습니다. 정보기관에서 출발해 기술을 실전에서 검증받은 기업이었죠. 그 과정에서 쌓은 역량은 단순한 시각화나 보고서 자동화가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데이터 속 맥락을 추출하고 논리적 흐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었죠. 10년 가까이 스텔스 모드로 기술을 개발했고 이 시기 팔란티어는 정부를 위한 AI 분석 기술의 표준으로 자리 잡습니다. 실제로 팔란티어는 이라크 전 사이버 보안, 감염병 대응 등 국가 주요 사안에서 여러 차례 실전 배치를 거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회사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진화해온 분석 플랫폼 기업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2020년 팔란티어는 드디어 상장합니다. 처음엔 논란도 많았습니다. 정부 전용 기술로 민간에 확장할 수 있을까? 테러 분석하던 플랫폼이 과연 기업 운영에 적용될 수 있을까? 하지만 불과 3년 만에 시장의 시선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특히 전환점이 된 건 AI 플랫폼의 등장이었습니다. 팔란티어는 여기에 단순한 챗봇이나 요약기가 아니라 업무 전체를 구조화하고 실행하는 AI 파트너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핵심은 온톨로지입니다. 온톨로지는 데이터를 분류하고 연결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업무의 맥락을 시스템이 이해하도록 만드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수요 예측이 틀렸을 때 그 영향이 생산, 물류, 회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AI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모델이 답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업의 문제를 함께 풀어내는 방식입니다. 미국 식품회사 랜드 오프로스트는 AIP 도입 후 40시간 걸리던 생산 스케줄링이 30분으로 줄었고 미 국무부는 후보자 심사 기간을 60일에서 12일로 단축했습니다. 유럽 철강사, 아시아 물류 기업, 미국 보험사 등 각국의 다양한 기업들이 팔란티어의 AIP를 도입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점점 더 많은 사례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효율이 좋아졌다는 수준을 넘어서 업무 자체의 설계 방식이 바뀌고 있는 흐름입니다. 팔란티어의 기술은 현재 3가지 메인체 분군으로 구성됩니다. 고담은 정부와 군사기관을 위한 데이터 분석 플랫폼, 파운드리는 민간 기업을 위한 데이터 운영 플랫폼, 그리고 AIP는 온톨로지 기반의 실행형 AI 플랫폼입니다. 이들 기술은 아폴로라는 배포 인프라를 통해 어떤 환경에서도 자동으로 배치, 업데이트되며 확장성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최근 수치도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5년 2분기 팔란티어는 분기 매출 10억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으며 그중 미국 상업부문 매출만 전년 동기 대비 93%나 증가했습니다. 전체 고객 수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200여 개였던 고객사는 1년 반 만에 400개를 넘겼고 특히 상업 고객의 증가 속도가 정부 고객보다 2배 이상 빠릅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 확대가 아니라 팔란티어 기술의 범용성과 실질적 효용성이 입증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팔란티어의 기술 구조는 단순한 데이터 분석 툴을 넘어서 하나의 운영 체계에 가깝습니다. 3가지 핵심 플랫폼,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배포 인프라까지 마치 기업과 정부의 디지털 두뇌를 만드는 구조입니다. 먼저 고담. 이건 군사작전 첩보활동, 사이버 공격 대응 등 극한의 상황에서 실시간 분석을 요구하는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위협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고 작전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컨대 테러 용의자의 금융 기록, 통신 내용, 출입국 기록 등을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재구성해 잠재적 공격 가능성을 예측하는 방식이죠. 다음은 파운드리. 기업들이 사용하는 수많은 IT 시스템, ERP, CRM, MES, SCM. 이 복잡한 구조 속에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의사결정의 단일뷰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망의 병목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생산 계획을 조정하거나 원가 데이터와 실적 데이터를 연결해 즉각적인 비용 최적화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자 최근 가장 주목받는 AIP. 온톨로지 기반 AI 파트너로서 AI가 직접 조직의 일원처럼 행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게 아닙니다. 예측 분석 요약을 넘어서 실제 업무 흐름에 따라 실행 가능한 액션을 추천하고 자동으로 시스템과 연결하는 구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AI가 공급망 데이터를 분석해 병목을 발견하고 그에 따른 생산 차질을 예측하고 심지어 물류팀에 자동 알림을 보내고 출하 일정까지 조정하는 것. 즉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업무를 실행하는 AI입니다. 이 모든 플랫폼은 아폴로라는 인프라 위에서 운영됩니다. 아폴로는 단순한 클라우드 배포 솔루션이 아닙니다. 온프레미스 엣지 폐쇄망 환경에서도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배포하고 유지하는 하이브리드 운영 체계입니다. 결국 팔란티어는 데이터 수집 분석에서 실행 배포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한 회사에서 통합 제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구조를 가진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건 기술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을 넘어서 고객 입장에선 믿고 맡길 수 있는 파트너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팔란티어는 단순히 기술만 가진 기업은 아닙니다. 수익성, 성장성 그리고 고객 기반의 깊이에서 놀라운 개선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 2분기 팔란티어는 분기 매출 10억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합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건 미국 상업 부문 매출이 93%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히 고객 수가 늘었다는 의미를 넘어서 기존 고객들이 팔란티어의 제품을 더 넓은 부서, 더 많은 용도에 적용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팔란티어는 고객의 규모를 키우기보다 한 고객 안에서의 확장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전략의 중심에는 파일럿 기반 도입 구조가 있습니다. 일단 소규모 부서에서 팔란티어의 솔루션을 도입해 짧은 시간 안에 결과를 내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옆 부서, 다른 지역 본부로 자연스럽게 확장하는 구조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확장 전략과는 다릅니다. 많이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깊이 침투하는 방식이죠. 이를 증명하는 지표가 바로 순매출 잔존율입니다. 2025년 2분기 기준 팔란티어의 NRR은 128%, 즉 아무런 신규 고객이 없더라도 기존 고객들의 사용 확대만으로 연간 28%의 매출 성장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아주 강한 제품 충성도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미국 내 대형 병원 그룹, 물류회사, 에너지 기업 등도 이 같은 확산 모델로 팔란티어 도입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 기업에서 시작한 도입이 전사로 확산되고 다국적 기업일 경우 지역 본부로 퍼지며 나중에는 글로벌 계약으로 이어지는 흐름도 적지 않습니다. 팔란티어는 외부의 화려한 홍보 없이 이런 전략만으로 미국 상업 부문을 급격히 성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팔란티어의 오리지널 고객군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2025년 초 팔란티어는 미 육군과 100억 달러 규모의 장기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는 단일 공급 계약이 아니라 총 75개의 개별 계약을 통합해 하나의 기술 스택과 배포 구조로 전환하는 대형 구조 재편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계약이 의미 있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단일 코드베이스의 강점이 확인됐다는 점. 각기 다른 부서, 부대, 지역에서 서로 다른 용도로 쓰이던 시스템들이 팔란티어 플랫폼 하나로 정리됐다는 건 기술적 일관성과 보안성에서 상당한 수준이라는 증거입니다. 둘째, 운영비 절감 구조. 정부 조직은 예산 효율성과 보고 체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라이선스를 통합하고 유지 보수를 일원화하는 구조가 유리합니다. 팔란티어는 이 니즈를 정확히 파고든 겁니다. 셋째, 정치적 신뢰. 정부는 기술만으로 계약하지 않습니다. 특히 장기 계약은 관계, 지속성, 정치적 위험까지 고려합니다. 팔란티어가 여전히 미국 정부의 전략적 파트너로 남아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 흐름과 별개로 팔란티어는 여전히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현재 PER은 300배 수준, PS 비율도 100배를 넘는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보면 부담스러운 수치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단순히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이 회사가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 질문이 이 밸류에이션을 설명하는 핵심이 됩니다. 팔란티어는 단순히 분석 도구를 파는 기업이 아니라 조직의 작동 방식을 재구성하고 실행 가능하게 만드는 기업입니다. 또한 정부와 민간 양쪽 모두에 깊숙이 들어가 있으며 그 어떤 경쟁자도 동일한 구조와 포지션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결국 이 고밸류는 숫자보다 위치를 평가한 결과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팔란티어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테크 기업과는 거리가 멉니다. 광고도 없고 화려한 발표도 없습니다. CEO는 슈트 대신 가죽 점퍼를 입고 기술 설명은 철학처럼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 기업이 시장에서 점점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 팔란티어가 만드는 기술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반드시 필요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미 그 가치를 알고 있었고 이제는 민간 기업들이 하나둘씩 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단순한 AI 분석이 아닙니다. 업무 구조를 뜯어보고 시스템 전체를 생각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고밸류 논쟁도 단기적인 실적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투자는 결국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팔란티어는 그 질문에 가장 근접한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기업이 만들어가는 AI 작동 구조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아직 모든 걸 증명한 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기술은 실제로 작동하고 있고 고객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며 매출도 빠르게 성장 중이라는 것. 게다가 민간과 정부 양쪽 모두에서 AI 기반 업무 시스템의 표준처럼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은 결국 이겁니다. 이 회사가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느냐? 팔란티어는 그 질문에 꽤 강하게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밸류가 부담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성장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것입니다. 너무 단기 흐름만 보지 말고 이 기업이 만들고 있는 방향성에 주목해보세요. 앞으로 1에서 2년, 팔란티어가 얼마나 실질적인 성과를 쌓아가느냐에 따라 이 기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도 더 선명해질 겁니다. 감사합니다.